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서 로샤 심리상담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임상심리사 양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백석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 졸업했고 예술 심리치료 전공했습니다. 저는 문예창작과 철학을 공부했었는데 그것을 상담과 접목해서 주부 대상으로 여성들 대상으로 문학 치료인 심리 글쓰기를 11년째 해오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많은 심리 검사와 상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즌이요. 임상심리사 1급 시험 시즌이거든요. 그리고 여러 이제 상담사 시험들이 지금 몰려 있어요. 여름에. 그래서 그분들에게 도움도 되어드리고 싶고, 제가 공부를 하는 와중에도 이런 선배가 너무 절실했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해도 부족한데 지금 막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내가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 시작하게 됐어요. 저는 하수죠. 네, 여러 이제 교수님들 많이 계시는데 교수님들에게 배워도 뭔가 배우지 못한 부분이 그 틈이 좀 있거든요. 실제적인 거나 아니면은 이제 시험에 유리한 정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정보들 있잖아요. 이런 지식들, 그런 거 나누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하게 됐고요.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으로 해서 제가 그나마 이제 가지고 있는 이런 정보들 조금씩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풀배터리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풀배터리 요즘 또 많이 유명해져서 아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풀배터리 검사는 사람의 그 인지, 그리고 인지와 인지 능력, 그리고 이제 그 정서가 이제 어떻게 이 마음에서 작동을 하고 있는지, 대인 관계는 어떤지, 치료는 어떤지, 치료 지표도 보면서 이렇게 다양한 검사를 하는 거고요. 세계적으로 공인된 이렇게 정확하면서도 이제 신뢰를 얻고 있는 검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로는 웩슬러 지능검사입니다. 왜 지능검사가 심리검사에 있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풀배터리 검사가 이제 이 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이 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검사인데 지능검사처럼 인지를 자세히 알려주는 게 없죠. 단순히 지능만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뇌에서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요. 이 사람의 불안도, 이 사람의 산만함, 뭐 여러 가지를 많이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웩슬러 지능검사가 있고요. 성인용은 지금 웨이즈 4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은 위스크 5. 네, 애들이 좀 버전이 더 빨라요. 그래서 5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또 중요한 검사가 MMPI가 있죠. 지금 2가 나와서 2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다면적 인성 검사라고 해서 군대 가신 분들 이런 MMPI 비슷한 검사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걸로 이제 사람을 걸러내는 거죠. 예. 이 사람의 이제 성격 동리가 뭐가 있나 이런 걸 좀 보는 검사예요. 그렇게 두 번째 중요한 검사가 있고요. 세 번째로 이번에는 투사 검사인데 로샤라는 검사가 있어요. 로르샤흐라고 하기도 하고요. 줄여서 로샤라고 하는데 이 투사 검사는 애매한 그 데칼코마니 같은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게 뭐가 보이세요? 뭘로 보이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채점을 하는데 이 채점 체계가 엑스터라는 미국 임상 심리학자에 의해서 체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고요. 그리고 채점 체계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아무리 풀배터리를 하는 곳이라고 해도 로샤를 빼고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네, 저는 로샤를 너무 좋아해서요. 네, 어려운 거 좋아하는 취향인가 봐요. 그래서 이름도 저는 로샤 심리상담 연구소라고 지었고요. 로샤 무척 좋아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검사가 이제 그 풀배터리 중에서도 이제 3대장이라고 할 만한 핵심적인 검사입니다. 그 밖에도 이제 BGT라는 검사가 있고요. BGT는 이제 치매 검사 비슷해요. 뇌 기능을
조사하는데 쓰이는 건데요. 이 사람이 뭐 기억력은 어떤지 아니면 이런 창의력이나 이제 융통성은 어떤지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이 사람의 심리 기전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우 간단하지만 뇌 기능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학습이 필요한 이제 취약 전 아동들에게도 좋습니다. 매우 간단해서 더 편리하고요. 그런 BGT 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TAT라는 주제 통각 검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참 재밌는데요. 무슨 영화 한 장면 같은 흑백 사진 같은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제 자기가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마음속에 어떤 정서, 어떤 역동을 갖고 있는지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성격적인 측면을 많이 알아낼 수 있는 그런 투사 검사가 있습니다. 근데 TAT는 아쉽게도 하는 곳이 매우 드물어요. 이것이야말로 이제 재밌기도 하지만 채점이 좀 어렵겠죠. 체계화되어 있지는 않다고 해야 되나. 이거 신뢰가 되진 않을 수 있는데 저도 꼭 한번 받아보고 싶은 검사입니다. TAT는 저도 못 받아봤어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HTP 검사 있죠.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정말 A4 용지를 연필 지우개와 함께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을 그려봐라, 나무를 그려봐라, 사람을 그려봐라, 이성을 그려봐라, 뭐 가족을 그려봐라, 이런 그림들 그려보셨죠? 아이들도 많이 접해봤을 텐데요. 이것도 투사 검사인데 참 신기할 정도로 그 사람의 마음이 다 투사가 돼서 나와요. 매우 신기해요. 재밌고 간편하고 해석만 잘하면은 굉장히 도움되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검사가 있죠. TCI. 전에는 보험이 됐었기 때문에 정신과에서 TCI를 많이 했었어요. TCI가 뭐냐? 타고난 기질 있죠. 유전에 의해서 정해진 타고난 기질과 성격을 이제 자기 보고식으로 체킹하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정신과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현재는 그렇게 쉽게 보험 처리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긴 한데 워낙 TV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호선 박사님이 이제 TCI 해석도 많이 하시고, 뭐 이혼 숙녀 캠프 이런 거 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많이 이제 접해보셨을 거고, 저 검사 나도 한번 받아볼까? 생각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있는 게 이제 SCT라고 문장 완성 검사예요. 이것도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 이제 문장의 일부가 써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나머지를 자기가 완성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하면 나머지를 쓰는 거죠. 그러면은 어머니에 대한 감정이 드러나겠죠. 속이실 수 있을 것 같죠. 한번 속여보세요. 저희가 찾아내나 못 찾아내나. 보통 이제 2급도, 임상 2급도 실시할 수 있는 검사로는 이제 보통 이제 MMPI하고 TCI하고 SCT, 문장 완성 검사, 이 세 가지를 주로 간편하게 합니다. 이혼 숙녀 캠프도 보니까 이 세 가지 검사 위주로 하더라고요. 그 정도만 해도 문장 완성 검사가 투사를 해서 이렇게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하고, 거기다 뭐 HTP도 많이 곁들이시더라고요.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정도면 이 사람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해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풀배터리라는 게 있을까? 이제 더 정확도를 높이는 거죠. 그 세 가지 검사 외에 다른 검사들을 하면 할수록 더 신뢰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정확도가. 그럼 이 풀배터리로 뭘 알아내는 거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의 인지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우리가요 판단을 하는데 의외로 그렇게 바르지 못하게 하는 것 경험해 보시지 않았어요? 아직 경험을 안 해보신 분도 있고 못 해보신 분도 있을 수는 있지만 나도 나 자신을 믿을 수 없어 하고 솔직하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나의 잘못된 신념, 나의 잘못된 가치관도 있어요. 그런 걸 알아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의 장점을 나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런 능력이 이렇게 뛰어났었구나. 이런 무기가 있었는데 내가 쓰지를 않고 있었네. 하고 이제 그제서 알아채서 이제 힘을 얻으실 수도 있고요. 알고 보니 지능이 꽤 높구나 해서 자신감을 얻어서 이제 공부 더 잘하게 되는 학생들도 왕왕 있어요. 이런 검사들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인지 능력도 있고요. 내 정서 상태가 어떤지도 알려주고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떤 결함이 있다. 어떤 문제가 있다. 어떤 식으로 하고 있다 하고 상태를 보여주는데요. 검사받기 전으로 돌아가지는 못해요. 이미 검사를 해봤으면. 예. 아무리 성찰력이 없는 사람이어도요. 이렇게 검사를 받아봐서 표로 그래프로 이렇게 수치화된 이런 평가 보고서를 받아보면 성찰이 안 일어날래야 안 일어날 수가 없죠. 근데 성찰이 필요할까요? 성찰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어떤 경우에 유리할까요? 일단 문제 해결 능력에 있어서 내가 이런 결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은 내가 이거에 대해서 뛰어난 누구 스승을 만나야 되겠다. 내 아내의 조언을 들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도 내릴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성찰력이 있으면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매우 억울해서 항상 우울했는데 알고 보니 내 문제였다. 이렇게 되면은 그것도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이건 내가 억울해할 일이 아니라 내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 자신을 힘들게 하고 상대방을 힘들게 하면서 내가 나 스스로 고립되는 길을 택했구나 하고 깨달음이 있거든요. 우리가 대인관계를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무인도에 살지 않는 이상. 예, 대인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행불행은 결국은 대인관계예요. 그런 대인관계에서 성찰력을 주기 때문에 정신질환이 있어서 풀배터리를 하기도 하지만 일반인에게도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고 하죠. 네, 풀배터리 검사 저는 당연히 권해드리고요. 저 역시 큰 도움을 받았더랬습니다. 예, 오늘 첫 방송인데요. 마무리를 하고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시를 좋아해요. 이 천재 시인들이 주는 메시지 하나하나가 너무 가슴을 울리잖아요. 그래서 식구 하나씩 이제 하면서 이제 마지막 인사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그대 앞에 봄이 있다 입니다. 네, 여러분 인생에 따사로운 봄이 오시기를 희망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